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이론의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는 서브 강사 정선민입니다. 그럼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원자 이론에 관하여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인물에 따라서 원자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인물들은 러더포드, 데모크리투스, 체드윅, 톰슨, 보어 정도입니다. 러더포드는 알파선 산란 실험을 통해 행성 모형 이론을 제시하였고 원자핵을 발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러더포드의 이론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보완하여 전자는 일정한 궤도에 따라 핵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는 현대적인 모형을 제시한 것이 바로 보어입니다. 데모크리투스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의 원자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인물입니다. 체드윅은 중성자를 발견한 인물이고 톰슨은 원자는 구형이고 중성을 띈다는 건포도빵 모형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각 인물과 이론을 달달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각각 큼직한 키워드만 눈에 익혀두면 원자 이론에 관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물별로 키워드를 확인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러더퍼드, 알파선 산란 실험, 행성 모형 이론, 원자핵 발견. 이것을 보완한 것이 보어, 현대적인 원자 모형. 데모크리투스, 원자, 체드윅, 중성자 발견, 톰슨, 건포도빵 모형. 이렇게 키워드별로 정리한 내용을 머릿속에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톰슨이 아니라 러더퍼드가 행성 모형 이론을 제안할 때 그 근거로 사용한 실험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입니다. 나, 원자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데모크리투스가 처음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다, 체드윅은 중성자를 발견하고 또 여러 실험을 통해 중성자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맞는 보기입니다. 라, 원자핵을 발견한 것은 러더퍼드가 맞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에서 옳은 보기는 나, 다, 라.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원자핵을 설명하는 모형 중 각 모형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먼저 원자핵을 설명하는 모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정리한 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모형은 핵 내의 핵자도 원자의 궤도 전자처럼 각각의 각에 들어갈 수 있는 핵자 수가 정해져 있고 핵자는 에너지가 낮은 각부터 채워진다는 이론입니다. 핵의 에너지 준위를 규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원자핵의 여기, 감마선 방출, 알파 붕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원자핵이 특별한 양성자 수 또는 중성자 수를 가질 때 안정하다고 보는데 이 특별한 수를 마법수라고 하고 그 마법수는 2, 8, 20, 28, 50, 82, 126 등입니다. 다음으로 물방울 모형은 많은 핵자가 마치 물 분자가 모여 물방울을 구성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즉, 핵 내의 핵자들이 근접한 핵자들만 상호작용을 하여서 핵의 표면 장력 효과를 나타내어 둥근 공 모양일 때 최대의 결합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특히 이 물방울 이론은 이렇게 핵 분열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외에도 집단 모형도 있지만 문제에서는 주로 각 모형과 물방울 모형의 특징만을 다루므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키워드를 통해 이 두 가지의 특징들을
체크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강모형은 핵의 에너지 준위를 규명하는 이론이고 감마선 방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마법수를 가질 때 안정적이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물방울 모형은 핵 분열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핵을 설명하는 모형 중 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핵분열을 설명하는 모델은 물방울 모형입니다. 즉 틀린 답이므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2번 핵이 특별한 양성자수 또는 중성자수를 가질 때 안정하다는 이론은 강모형이 맞습니다. 3번 핵이 안정되는 특별한 양성자수 또는 중성자수를 마법수라고 하는 이론도 강모형이 맞습니다. 4번 핵의 에너지 준위를 규명할 수 있는 이론 또한 강모형입니다. 즉 2, 3, 4번은 모두 강모형에 대한 설명이고 1번은 물방울 모형에 대한 설명이므로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에너지의 단위 크기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꼭 외워둬야 할 에너지 단위들을 체크할 수가 있어서 함께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기에서 주어진 에너지 단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에르그, 1 일렉트릭 볼트, 1 줄, 1 칼로리 이렇게 네 가지고요. 현재는 모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눈으로는 그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위들을 줄이라는 단위로 통일을 시켜 보겠습니다. 단위를 모두 줄로 환산을 해보면 1 일렉트릭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되고요. 1 에르그는 10의 마이너스 7승 줄이 됩니다. 그리고 1 칼로리는 4.2 줄이 됩니다. 이렇게 모두 변환을 하고 나면 단위가 동일해졌기 때문에 그 크기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크기를 비교해보면 1 일렉트릭 볼트, 1 에르그, 1 줄, 1 칼로리 순으로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답을 부등호 기호에 주의하면서 문제의 보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호의 기호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보기를 살펴보시면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확인했던 에너지의 단위들을 줄로 호환한 이 공식들은 반드시 우리가 필수로 외워둬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이 내용들을 암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계산 문제에서 어려운 부분을 다 해결하고도 정답을 도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 일렉트릭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이 키워드는 거의 모든 에너지 문제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다가 누가 쿡 찔러도 바로 튀어나올 만큼 아주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4번과) (5번은) 단위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SI 기본 단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류를 뜻하는 암페어, 온도를 뜻하는 켈빈, 시간을 나타내는 세크, 길이를 나타내는 미터, 질량을 나타내는 킬로그램, 광도를 나타내는 칸델라, 물질의 양, 개수를 의미하는 몰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계산 문제에서 칸델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주 등장하는 단위들이므로 눈에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SI 단위가 아닌 것은 1번 세크, 2번 킬로그램, 4번 몰. 이렇게 세 가지는 SI 단위가 맞습니다. 3번도 얼핏 보기엔 SI 단위처럼 보이지만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라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대문자 K는 켈빈으로 온도를 뜻하는 SI 단위지만 소문자 K는 SI 단위가 아닌 SI 단위계 접두어로 킬로를 말하며 10의 3승을 의미하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잠시 RI 시험에서 반드시 외워둬야 할 SI 단위계 접두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킬로 10의 3승, 메가 10의 6승, 기가 10의 9승, 테라 10의 12승, 베타 10의 15승, 센치 10의 마이너스 2승,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 사실 이것 외에도 엑사, 제타, 요타 등등 더 있지만 다음에 10가지만 확실하게 암기하셔도 RI 시험 계산 문제에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SI 단위계 접두어를 몰라서 계산 문제를 틀리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연속성을 띠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이 SI 단위계 접두어들은 암기 후 문제나 보기에서 만날 때마다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번, 다음 중 국제 단위계가 아닌 것은 국제 단위계는 SI 단위계라는 의미입니다. 즉 4번과 같은 문제이죠. 1번은 암페아, 2번은 밀리, 4번은 칸델라. 이 세 가지는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모두 SI 단위입니다. (3번) 렌트겐은 SI 단위가 아닙니다. 렌트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렌트겐은 조사 선량의 단위로 공기 1kg당 2.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전하가 만들어지는 조사 선량을 의미합니다. 즉 1렌트겐은 2.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 퍼 킬로그램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렌트겐은 SI 단위가 아니지만 RI 시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단위이고 또 많이 나오는 단위이고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단위이므로 분명하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5번에서 국제 단위계가 아닌 것 3번 렌트겐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